부처님께서는 그 평생토록 기적, 그러니까 신통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성도하시고 이제 이렇게 다섯 기구를, 아니요, 그 가섭 삼형제를 제도하기 위해서 3,500번의 신통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 1,000명을 가섭 삼형제 제자들이 1,000명이나 됐는데, 이 1,000명을 이렇게 다 제자로 거두기 위해서 3,500번이나 신통을 했대요.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새벽에 그 우루엘라 가섭 삼형제 중에 첫째 형이죠. 우루엘라 가섭이 새벽에 산책을 나갔는데 저쪽 숲에서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금빛 찬란하게 펼쳐져 있더래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천왕들이 막 이렇게 그, 그, 그 부처님을 레워싸면서 법문을 듣고 있더래.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어느 날은 이제 그 가섭삼형제는 불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을 좀 많이 피웠는가 봐요. 장작을 한 500기 정도 이렇게 쌓아놓고 이걸 패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펴지는 거야? 막 평상시에는 잘 펴지던 장작이 계속 안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면 좋죠. 그래서 부처님이 한 번에 쫙 하니까 500기가 동시에 쫙 가지고 한 번에 그냥 쏙 이렇게 갈라져서 장작이 잘 펴졌다라고 그렇기도 해요. 그 장작을 또 불을 붙이려니까 다른 때는 불이 그렇게 잘 붙더니 이번엔 왜 이렇게 안 붙어? 그래 부처님이 옆에서 도와줘서 불을 아주 쉽게 붙였고, 또 끌라니까 너무 또 안 꺼져가지고 부처님이 또 옆에서, 하여간 그런 신통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 그 한꺼번에 1,000명의 제자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그 부처님 열반하실 때 70대가 넘어서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들한테 갇혀서 탑에 갇혀서 거의 굶어 죽게 됐는데, 신통으로 이제 거기에 탑 안으로 들어가셔서 아미타경, 또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이런 경전들을 거기에서 설법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그 부처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상에 슝 올라가가지고 도리천상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셨는데, 그게 또 지장경 같은 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그 신통을 위주로 한 그런 제도를 한 건 아니지만 신통을 적지 않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했는데요. 부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신통은 뭐냐면 이렇게 외형적인 신통이 아니라 내면의 신통이죠. 내면의 신통. 마음의 신통이야. 마음의 신통은 뭐겠어요? 연꽃처럼 물들지 않는 신통. 또 바람처럼 자유로운 신통. 또 사자와 같이 지혜롭고 놀라지 않는 그런 신통.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진정 이루고자 하는, 제자들이 이루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신통이죠. 원래 이렇게 하늘을 날고 이제 몸을 이동하고 뭐 전생을 알게 해주고 전생을 얘기해주고 후생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 다 마음의 신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마음의 신통을 얻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는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물들어. 왜 이렇게 쉽게 물들지? 쉽게 물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쉽게 물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물드는지 아는 것이, 일단은 우리 중생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 쉽게 물드는구나. 누가 나에게 화를 내면 같이 화가 나잖아. 그게 물드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내 앞에서 막 울고불고 하면 같이 울고 이렇게 누가 나를 배신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쉽게 물들잖아요. 쉽게 물드는 것이 꼭 나쁜 거는 아니죠. 이렇게 공감을 형성해서 나포를 형성해서 상대를 좋은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그 같이 물드는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감정이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나락으로 같이 떨어 내가 같이 욕심을 내고 물건을 보고 욕심을 내고 내가 같이 화를 정말 내고 내가 같이 어리석어지고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아는 데 걸리는 거예요. 소지장이라고 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장애가 너무 커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주워 드는 것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래저래 생각하는 것 많아가지고 자기 잘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유학생들 봐, 너무 말을 안 들어. 공부 외국에 가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왔으면 좀 말 좀 들어야지. 왜 제주도를 가고 왜 여기저기 클럽을 왜 다니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 그 차라리 이렇게 우리 못 배운 우리들이 우리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사회적 거리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지키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면 음, 설사 이제 이 감염병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거야라고 자기가 의사라서 알면 그냥 혼자만 알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이거 위험하지 않아 우리 같이 춤추고 노래해도 괜찮아 이거는 자기 생각이지 망고 잘못된 알미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치명률이 그렇게 안 높기 때문에 또 기저질환 환자들이 주로 대구 경북의 사람들이 우리가 120 몇 명인가 죽었는데 그중에 110몇 110몇 명이 대구 경북에서 죽은 거야. 그리고 다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60이 넘고 환자였던 사람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 통박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 20대 30대는 별로 걸려도 이렇게 죽거나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놀러 다니자, 뭐 우리 술 마시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면 그렇긴 한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나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내가 아는 것은 옳은 알미라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틀린 알미라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규범에 해당해서 규범에 합당하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원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감염병에 걸려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피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커요. 잘 아는 사람들이 고집쟁이고요. 고집이 제일 센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따라서 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알면 알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미리 단정하고요, 미리 의심하고요, 넘겨짚고요. 이거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뭐 즐거워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자 괴로워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소지장애라고 해요 그거를. 이렇게 번뇌장애 있고요, 소지장애 있어요. 장애가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번뇌장애는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번뇌의 장애예요. 생로병사로부터 오는 장애, 욕심으로부터 오는 장애, 성냄으로, 짜증이나 시기 질투로부터 오는 장애, 어리석음으로부터 오는 장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깊게 관찰을 해서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장애인데요. 소지장애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장애예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아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감옥을 만들어요. 또 다른 감옥. 이게 이제 이것도 공업이 있고 이렇게 별업이 있어요. 공동의 업. 조선시대 같으면 유교주의적인 가치, 유교주의적인 가치면 이게 남녀가 불평등하잖아요. 유교주의적이라는 게. 또 가족이 불평등해. 본래 공장님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을 텐데 왜 대주 해가지고 제일이고 또 효도라고 해가지고 어르신이 제일이고 아이들에 대한 인권은 없어요. 아이가 소중해 이런 말은 없어 별로. 또 보살님들이 여성들이 소중해 이런 말이 없어. 대주만 짱이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든 그 조선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대주 가장 위주주의고 남성 위주고 어르신 위주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바닥이고 아이들의 인권이 바닥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애요. 아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불평등한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신분제까지 생겨났잖아요. 양반과 평민, 또 천민. 이런 신분제도 생겨났어. 가족끼리도 차이를 두는데 사회까지 차이가 두는 것이 당연한 건지 어쨌든 양반하고 평민하고 천민하고 차이를 이렇게 뒀단 말입니다. 결국 이 아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장애로 인해서 피라미드 구조가 생겨나가지고 상위의 몇 프로인 사람들은 대지주가 되고 그냥 에헴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늘 천다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고 다른 80%의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전염병에 허덕이고 뭐 이렇게 정말 이제 말도 아니게 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공동의 유교주의적이었던 그 공동의 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거고요. 또 벼럽이 있죠, 벼럽. 공동의 업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도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또 정치인은 이래야 된다, 종교인은 이래야 된다. 우리 뭐 이렇게 그 사회법으로 해진 이런 것들과 함께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사회에서 만들어진 이 고정된 틀이 모두 다 공동의 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그 나 자신의 벼락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고 학교 다닐 때 형성되었던 또 사회에 나와서 형성되었던 나만의 가치.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빨간색을 입은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네가 거짓말을 하는 건 난 절대 용서가 안 돼. 어, 네가 뭐 이렇게 그 날 배신하는 건 절대 용서가 안 돼. 네가 바람을 피는 건 절대 용서가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벼럽이라고 해서 나 자신이 세우는 원칙인 거야. 근데 그 세우는 원칙 때문에 원칙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하게 쳐져 있으면 쳐져 있을수록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날 때는 나도 고통스럽고 상대도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아니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이렇게 이간질을 하게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고 배신도 하게 되는 거고 본의 아니게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바람도 피우게 되는 거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죠. 돈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원칙을 세워놓으면 변수가 변동성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 현재 21세기에 살아간다는 건 너무 변동성이 커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정말 많이 다르죠. 문화가 확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빚을 지면 안 돼. 지금은 빚을 져야 돼.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럼 10년, 20년은 또 다르단 말이죠. 이게. 예, 옛날에는 이혼 절대 안 돼. 지금은 반이 이혼이야. 그러면 지금 10년, 그럼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러니까 참 그래요. 옛날에는 나이 들면 일을 하면 안 돼. 그냥 그 애들이 해주는 밥, 그 용돈 얻어먹고 그냥 쉬고 그래야지. 무슨 옛날 일을 해. 근데 지금은 나이 70 먹어도 80대도 일을 해. 뭐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사회고 옛날에는 뭐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절대 안 됐죠. 옛날에 70년대, 80년 누가 외국인하고 결혼해?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뭐 괜찮아. 지금 그 정도야 뭐. 차라리 내 아들은 외국인 여자애랑 결혼시키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니까 실제로. 어, 그만큼 세상은 변해가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도 생각이 많이 변해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의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내만의 소지장에 갇혀서 아는 것으로부터 너무 아는 것에 대한 아는 것에 갇힌 감옥에 갇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그, 그 유연성이 있는 게
유연성이 있어야지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꺾이지 않고 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쉽게 포기를 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너무 다르니까. 실패를 해도 빨리 포기하는 것은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실패하면 낙오자다. 뭐 이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그 변동성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세상 이치는 안 그래요. 세상 이치는 데드캣 바운스예요. 그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면 우리가 이 공을 딱 이렇게 살짝 살짝 치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잖아요. 다시 또 공이 떨어져. 근데 요 앞에서 떨어지면 요 바닥이니까 괜찮아. 근데 요 바닥이 없는 요 밑으로 떨어지면 또 다른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또 다른 바닥은 지하 1층이 될 수 있고 지하 5층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사람한테 실망을 했어. 그래서 용서해줘야지.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번 바람 필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그래 해서 용서해줘서 다시 또 괜찮은 것 같는데 나중에 뭐 둘통이 또 나와. 이번 한 번이 아니고 두 병이야. 쭉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야 이거는 멘붕이야. 이거 지하네. 지하 3층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이 사람과 끝낼 거야. 뭐 이렇게. 이 사람 거짓말 한 번 용서하지. 두 번은 절대 안 돼. 그 두 번이 아니라 세 번도 하잖아요. 거짓말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데드캣 바운스에 넘어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투자 시장에서 그래요. 주식 같은 이런 시장에서 한번 바닥을 치고 다시 또 올라와. 또 다시 바닥으로 향해서 내려. 어느 정도 올라온다. 한 반 정도 올라오면 다시 또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얼마큼 내려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거죠. 계속 내려가니까 쭉 내려가니까 무서워요. 그러면 진절머리가 나요.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세상이 이런 쓴맛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너무 벌벌벌 떨면서 나 필요 없어. 나 안 할 거야. 사람도 안 만나고 투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털고 다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부터 다시 슝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들은 다 부자 돼 있고 나 혼자만 다 그래 이런 거예요. 보면 인간관계도 그렇고 돈 관계도 그렇고 건강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도 끝까지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친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좋아져서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다시 또 바닥으로 축 내려가서 두 번째 암이 걸려. 재발을 해가지고. 그때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아무리 지하라 하더라도 다시 또 놓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치유하고 마음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다시 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생겨서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이 고통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고통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총량의 법칙에 대해서 어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람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오는 거예요. 그러니 못 받아들인다는 생각은 내가 가진 잘못된 편견이고 소지장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 사람과의 믿음에 대해서도 어떤 지하실이 있어도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래 할 때 그 사람이 진정 변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뭐 이렇게 다른 투자나 아니면 다른 건강 이런 것들도 끝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어제 그제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는 실업 급여 그 수당 청구자 수가 327만 명, 330만 명이 실업 급여를 신청을 했대요. 이번에 뭐 이렇게 그 미국 전역에 거의 전역에 이동 금지, 출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300만 명이 넘게 사람들이 실직이 된 거예요. 상상이 안 돼, 우리는. 우리하고 어떻게 300만 명이 넘게 실직이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고용의 이제 그 고용의 현황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름 노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런 실직을 함부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 그냥 가라면 가야 돼. 한 번씩 영화에 보면 이 직장 상사가 가라고 그냥 하면 박스 들고 나가는 거 봤잖아요. 그건 고용이 굉장히 불안해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월급인데 거기는 주급을 주거든요. 주급제로 줘요. 주급제로. 좀 너무 다르죠, 우리랑. 그러니까 지금 이동금지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실직이 되는 거지 뭐. 내가 사장님이면. 그 고용시장에 거기는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사람을 인력을 한 달 후에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르는 것도 쉽고 구하는 것도 쉽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그 실업자 비율이 제일 낮은 게 미국이었어요.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가지고 미국만 계속 우상향해서 계속 성장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업자가 별로 없었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실업자가 없었는데 지금 이번 이제 감염병 사태 때문에 이동금지 명령을 내려보니까 전부 다 실업 300만 명이 330만 명이 실업급여를 타겠다라고 신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아니냐, 뭐 우리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면 300만 명이 넘게 실업급여를 타겠다라고 신청을 했다면 대공황으로 가는 게 분명하죠. 우리나라는 30만 명만 아니 100만 명만 그래도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지금 이 감염병이 얼마나 더 진행되느냐가 문제죠. 중국은 이미 스스로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어서 잘하면 우리도 4월 중순이나 이런 때는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죠. 다들 100명 전후로 돼 있고 이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희망이 되고 있죠. 그럼 이탈리아는 지금 최고 정점을 찍고 줄어드나? 그런 최고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페인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또 죽은 사람이 500몇 명인가 1000명이 한꺼번에 또 죽어가지고 야 이거 여기서 최고 정점이고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닌가 했는데 또 아닌, 또 영국 총리까지 뭐 이렇게, 총리는 얼마 전에 감염병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일본처럼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전 국민의 60%가 들어서 이게 이 감염병이 보면 여러 개의 주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없는 사람, 의심이 되는 사람까지 다 이제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막는 방법이 있고요. 일본은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둬. 그래서 정말 위급한 사람만 와가지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해주는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 병원이 감당이 안 돼. 의료 시설이 감당이 안 돼. 워낙 전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겠냐면 이거는 그냥 온 국민들이 다 감염돼 가지고 면역이 생기길 바랬다는 걸 바랬다라 할 수도 있겠죠. 아베 머릿속은 다들 감염돼서 면역이 되길. 그러면 몇만 명은 죽겠죠. 그 죽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고 할 수 없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80% 정도는 경증이고 조금 이제 거의 뭐 무증상자가 거의 대부분이래요. 증상이 없고 경증이고 그냥 그러다가 만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택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마. 지금 동양에서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동양에서 저런 게 있는데 한국을 보니까 야,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뭐 그저 들어와도 나이 든 사람만 좀 힘들고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아. 뭐 신종플루랑 다른 게 뭐지? 신종플루보단 좀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탈리아 퍼지는 거 보고는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이탈리아는 거의 10%가 걸리는 사람이 10%가 죽고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중국도 3.8%거든요. 중국에서 죽은 사람도 한 4%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유럽은 지금 이제 뭐 이탈리아는 10%가 되고 다른 나라들도 엄청 높거든요. 지금 미국도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공포해. 와,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잦아들고 줄어드는데 저 유럽하고 미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참 이게 지금 알 수가 없는 미래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 그 처음엔 김경수 지사가 100만 원을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국민 중에 반발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나는 처음에 그 말 듣고 그래 반드시 그래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차등으로 준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중위소득 이하 이제 중위소득 100% 이하 뭐 70% 이하 그러니까 기본소득만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최저시급이 1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인 소득이 180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뭐 100만 원씩 준다? 뭐 50만 원씩 준다? 지자체에서 주는 게 있고 또 정부에서 주는 게 있고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뚝 다 읽어보면 주면 다 줘야지 주면 다 줘야지 왜 차등으로 주냐 우리는 세금 안 내냐 이러면서 야, 이렇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정치 현실하고 시민의 의식하고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걸 정치로 이용해 먹는 사람은 뭐 이게 무슨 빨갱이냐, 뭐 우리가 사회주의냐 이렇게 그 보수 쪽의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 정부에서는 뭐 공무원들은 원래 이렇게 욕 들어먹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등부실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가만 보면 보편복지에 대한 기본소득이라는 게 기본소득이 뭐냐 보편복지지. 너도 나도 똑같이 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나.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이렇게 그 돈 많은 사람 줄 필요 없다. 그냥 힘든 사람만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어, 사실 국민들의 수준에 따라서 정치나 정책이 펼쳐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미국에서는 2,700조 원을 푼다라고 그러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2,700조 원을 푼다. 아까 그 실업급여를 위해서 또 뭐 회사들 어려운 회사를 위해서 또 뭐 그 위에 거기도 뭐 국민 1인당 뭐 1,000달러씩 2,000달러씩 막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700조 원을 풀어요. 그러면 그게 이 미국의 총 생산량의 한 10% 정도 돼요. 20% 정도 된다던가 10%에서 20% 정도 되는데 적지 않은 양을 푸는 거죠. 일본도 그 정도 풀어요. 자기네들 GDP 총 생산량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푼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엔 11조 원을 푼다고. 11조 원은 총 생산량의 1%거든요. 1%도 안 돼, 0.5%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50조를 풀고 더 거기다가 더 할 수 있다라고 100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총 생산량은 16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실 160조 정도 풀면 다른 나라랑 비슷해지게 되는 거고 한 200조 풀어야지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는 뭐 그 GDP 대비 2.5배나 되는
이 지금 푸는 것까지 하면 3배나 되는 빚을 지고 있죠. 지게 될 거예요. 2.5배면 엄청난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는. 정부 부채가 엄청나. 미국도 정부 부채가 GDP만큼 총생산량만큼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총생산량의 40%, 4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문제지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좀 힘들더라도 이번에 부채를 좀 늘리더라도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이럴 때 뭐 100조, 200조를 확 풀어서 국민들한테 다 200만 원씩 다 줘가지고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저도 주면 좋겠지만 저는 스님이라서 받을 기대를 안 하고요. 사실 그만큼을 대한민국은 할 수 있어요. 다들 어르신들은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공짜로 정부에서 주는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10년, 20년 전만 해도 노인수당이라는 걸 생각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20년 전만 해도 정부에서 30만 원씩 뭐 이렇게 노인수당 줄 거라는 거 생각도 했어요? 못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반발이 많았거든, 그것도. 근데 지금은 당연히 노인들은 바꾸게 언제 그거 안 주나?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든 게 고정된 것은 없어요. 계속 변해가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또 너무 뭐 빚을 많이 지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때가 가장 위급한 때니까 이런 때는 정말 정부에서 대폭 크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성불하세요.